출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김현수, 네, 그다음에 전승민. 네. 자, 혹시 나는 이렇게 미적분 했을 때 한 3등급 이상 나온 데 있나요?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은 나는 미적분을 좀 이제 그래도 좀 알고 있다 지금. 또 아니죠? 그럼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태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이게 어느 정도로 끝내야 될지를 좀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여튼 그래서 우선은 그냥 약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서 그렇게 좀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은 수열의 극한 먼저.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원래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차피 그 수능 기출 쪽이라서 굳이 그렇게 지금은 따로 그 뭐지 그런 교재를 따로 만들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해서 간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엔제 비슷하게 해서 이제 실전 쪽으로 좀 갔을 때 그때 이제 좀 문제 산 거랑 해가지고 이것저것 교재를 좀 만들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수열의 극한을 해봅시다. 수열의 극한. 아마 3월 모의고사 때는 여기서도 약간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뒤쪽에 보면 어디니? 뒤쪽에 교재 뒤쪽에 43번 있죠. 그다음에 뭐 4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목적은 이런 것들을 푸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따가 아마 이 단원이 끝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단원이 끝나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몇몇 개 해가지고 좀 약간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냥 이 뒤쪽에 실전 맛보기 그것만 약간 좀 풀어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 들어갑시다. 이미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서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한이니까 리미트가 되는 거고요. 수열이니까 AN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수열의 특징이 혹시 뭔지 혹시 아나요? 그치? 자 혹시 수열의 특징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냥 수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를 나열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하자면 얘가 무슨 연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특징은 그 변수가 x잖아요. 그래서 그 x가 어떤 값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수열은
오로지 갈 수 있는 데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거 가지고 뭐 가까이 가는 걸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그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무한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차이점은 이제 변수가 자연수기 때문에 뭐 어디론가 가까이 간다기보다 그냥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밖에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수열의 상태, 수열의 항이죠. 수열의 항. 여기에 목적지가 어디가 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뭐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되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긴 합니다. 얘도 똑같아요. 이게 극한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고요.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면 수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발산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렴하는 거는 어떤 값으로 가는 거죠. 알파로 가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닌 거는 발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렴을 한다라고 보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있죠. n분의 1 같은 거. 돼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리미트라고 쓰고 있는 n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이쪽은 뭐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뭐가 된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인 거고 이게 발산인 건데 어차피 생각해보면 이게 수열이라는 게 함수랑 똑같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쓱 쓰면 x분의 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고 보면 여기서 무슨 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프, 그죠? 그래프 그리면 혹시 x분의 1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쪽으로 갔을 때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럼 약간 무슨 근선과 연관되는 느낌일까? 점근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점근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점근선과 연관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상태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제 수렴이 되는 거고요. 일정하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렇게 n제곱 빼기 n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이 1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오지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값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느낌이긴 해. 근데 우리의 원하는 그런 반은 수렴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있었죠. 자, 수열의 수렴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 수렴 조건.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긴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렴한다라고 하면 점점점 알면 내가 여기 있겠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봐봐. 이게 어떤 목표라고 보면 목표. 어떤 목표.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무한대는 뭐냐면 어떤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n번째가 있고요. 이쪽에 n 플러스 1번째가 있고요. n 마이너스 1번째가 있고요. 뭐 n 플러스 2번째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중요한 건 어떤 값으로 간다는 건 이 값이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목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 번째 항이라고 보면 얘는 무한대 플러스 1번째고요. 무한대 플러스 2번째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1번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되니? 그럼 여기서 이 값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단순한 게 그냥 이겁니다.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a라고 쓰고 n 플러스 뭐 1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관없어. 그냥 k라고 쓸게요. 돼요? 그럼 얘도 무슨 파로 간다? 알파로 간다. 되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a, 2n 같은 경우는 무슨 파로 수렴할까?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냐면 en 같은 경우도 무슨 파로 수렴할 거란 얘기예요.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거는 맞거든요. 근데 자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어떤 일반적인 경우고요.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무슨 등항이죠? 모등항이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수학만 가지고 보는 거지? 짝수항. 돼요? 그 모등항이 알파로 수렴하면 당연히 짝수번째 항도 무슨 파로 수렴해요? 알파로 수렴하죠. 근데 짝수번째 항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모든항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는 되는 거니 아니면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건 일반적인 게 있을 때 특수한 걸 갈 수는 있는데 특수한 게 나왔다고 해서 일반적인 게 무조건 성립하진 않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리가 문제 푸는데 이거까지 나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내신 형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알아는 주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수렴 조건은 목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좀 더 간단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뭐 수열이 an-2가 있고요. 수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냐면 an의 제곱분의 이쪽은 2an 플러스 1 플러스 3이 이렇게 딱 돼 있대요. 수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쪽은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수렴할 때 이때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 두 개 수열이 있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한대요. 그랬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 a2n 이거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가볍게 나오면 이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얘가 무슨 염하죠?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오케이? 얘도 무슨 염한다는 얘기죠?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되니?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은근히 얘가 모르면 좀 약간 좀 답답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에 극한했을 때 혹시 이거 기억하니? 수렴하는 거 있죠, 수렴. 돼요?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수렴하는 함수끼리는 무슨 칙 연산해도 하칙 연산해도 무슨 염하죠? 수렴하죠. 확실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눗셈 할 때 분모가 뭐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그죠? 이거야. 그럼 깜찍하게 실수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썼을 때 되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잘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수렴 곱하기 발산이라는 게 있다. 물론 뭐 이걸 되게 많이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뭐라 그럴까 연속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곱해서 뭐 수렴하게 만드는 거나 연속하게 만드는 거나 많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알아요 몰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 그래.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랑 곱하잖아. 얘는 뭔지 몰라 사실. 뭔지 모르는데 얘를 뭐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수렴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곱골의 연속성이네 뭐네 그걸 막 우리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인수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모르는데 알게 만드는 게 있을 거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발산 곱하기 발산 같은 거, 발산 곱하기 발산이나 발산 나누기 발산 같은 것도 사실은 몰라.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뭐 할 수밖에 없을 거냐면 체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문제를 풀 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클리어리 명확한 확실한 거야. 얘도 확실한 거고요. 그럼 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확실한 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확실한 게 있거든.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렴하는 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발산하는 게 있잖아. 돼요?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산할까? 발산이야. 무조건 발산이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으면 아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수렴 더하기 마이너스 발산은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 규칙이야.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등식이었으니까 얘를 뺄 거야. 얘를 빼요. 그럼 얘도 뭐예요? 뺄 거야.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뺀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 수렴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발산만 남죠.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증명할 때 무슨 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로 시작되고 유법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귀로법 혹시 기억나요? 무슨 론을 부정했다 그랬죠? 결론을 부정하잖아. 결론을 부정한다는 건 발산이 아니면 무슨 염인 거죠? 수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거.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사실 얘는 그렇게 증명이 어렵지 않아. 만약에 얘가 이 결과가 무슨 염한다 하면 수렴한다 하면 그럼 결국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여기다 수렴을 빼고요. 여기다 수렴을 뺄 거야. 그러면 얘는 사라지니까 무슨 산만 남아요? 발산만 남죠. 근데 이거 이퀄 수렴하고 수렴을 빼니까 뭐가 돼요? 수렴이 되죠. 노벨상 아니? 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무슨 산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자,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증명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려고 해.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좀 푸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은 처음이니까. 자, 봐봐. 이거 누가 봐도 무슨 염이에요? 수렴하죠. 되니? 근데 결과가 무슨 염한다 그랬어요? 수렴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무슨 산은 절대로 못 얻는 얘기야? 발산은 절대로 못 얻는 얘기야. 그럼 얘는 무슨 염 할 수밖에 없을까? 수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지?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슨 n이 나오죠? an이 나오죠. 이게 무슨 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무슨 파라고 쓰자는 얘기죠? 알파라고 쓰자는 얘기야. 되니?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파가 된다? 알파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반적인 게 수렴하니까. 특수한 것도 알파로 수렴할 거 아니야.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야 이게 알파로 수렴한다고. 일반항이 알파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를 봤더니 이게 수렴하는데 이 수열 자체가 수렴하니까 얘도 무슨 염 할 수밖에 없냐면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수렴한다는 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따지는 것 중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얘가 수렴해. 그럼 얘도 수렴하고 쟤도 수렴하는데 얘는 알파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알파 빼기 2다라고 쓰면 여기에 수렴값이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봐봐. 그럼 보이는 순간 여기를 무슨 파로 바꿔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알파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되니?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알파 제곱 분의 2 알파 플러스 3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n 플러스 1인데 한두 칸 차이 난다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냐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되니? 그럼 수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층연산? 산층연산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알파 3승이고요.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고 이쪽은 이거 이퀄 2알파 플러스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알파 3승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알파 값을 구해주면 끝날 거란 이야기고요. 0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1은 아닌 것 같으니까 1은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1도 왠지 마이너스 1하고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이것도 안 되네. 그럼 이제 이쪽에 약수니까 3 정도 집어넣으면 27 빼기 928에다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인 거죠. 딱 되네 그죠? 그래서 이거 이퀄 0이니까 알파는 3이다. 돼요? 그래서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되니? 아마 좀 짜증나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의 규칙성이 좀 확실한 걸 찾자는 거죠. 확실한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할 때, 그러니까 수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규칙성을 알아야지 좀 약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니? 알겠죠? 그래서 확실한 걸 찾자. 그래서 수렴하고 수렴은 사칙연산 실수배도 무조건 수렴이고요. 그 다음에 수렴하고 발산은 더하거나 뺐을 때 무조건 발산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한 거니까 그냥 그 성질을 쓰면 돼. 성질 이거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할 때 쓰는 거고 이게 아닌 것들은 아마 문제 나오면 우리가 체크해서 문제 푸는 게 문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구별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있잖아요. 교재 이제 3페이지 쪽에 바로 첫 장에 2번하고 3번이 딱 그런 거죠.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순간 그냥 수열 AN에 대해서 뭐 이게 뭐냐 6일에 수렴을 한대. 그러면은 이게 2분의가 되고요. 여기가 A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이퀄 6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을 하겠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그냥 귀찮으면 실수배 되니까 이거 넘기면 10이거든요. 돼요? 그럼 이거 수렴? 이거 수렴.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무슨 염하죠? 수렴하죠. 근데 얘가 무슨 염하니까? 수렴하니까. 얘는 무슨 산할 수 없다? 발산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무슨 염일 수밖에 없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수렴했을 때는 그냥 이거 알파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알파 더하기 2가 1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알파는 1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AN에다 무조건 뭐냐면 10을 집어넣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되니? 그러면 다시 말하면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an 플러스 2n이 되고요. 이거 분해. 자 이쪽은 na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냥 보이는 an에다가 10을 쓰세요. 10. 여기서 10을 쓰세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써주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3번도 되게 쉬워. 3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고요. 4분의 3이라고 쓰고 an 플러스 4죠. 그러니까 a1이 2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무한대로 갔을 때 상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관계식이 얘니까 아니 수렴을 하니까 나왔겠지. 그럼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도 알파라고 두면 바로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끝이야.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거에 되게 수렴 조건이 생각보다는 여기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좀 최근에 나온 게 5번이잖아, 그죠? 5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고요. 그럼 5번 한번 풀어볼래요? 5번이랑 6번 정도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뭐지? 그리고 그 개념 정리한 부분이 여기 이거 혹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나눠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5번하고 6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건데, 이 정도는 아마 그냥 앞부분 쪽에 좀 나올 수 있고, 어차피 3월 달에는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게 크게 없거든요, 범위가. 혹시 이번에 3월 달 다 모의고사 보나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볼 때 아마 이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미트 5번. 그러니까 n제곱하고 an이 3이래요. 그러니까 리미트 n분의 bn이 5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요. 이쪽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 되고 bn 플러스 2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는 부분 만들기, 아는 부분 만들기. 이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완전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제곱이 있으니까, n제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주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도 수렴하는 거고요. 이걸 나눠주니까 이것도 수렴할 거고 얘도 수렴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수렴, 몽땅 다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3이고요. 이쪽은 5가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번도 매한가지가 되니까 뭐 크게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AN을 알파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AN을 알파로 바꾼다. 그럼 4번도 마찬가지고 4번은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이 약간 비슷한 맥락인 거고요. 그럼 7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만드는 거,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좀 높아심의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자,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볼 때 3의 n승 플러스 1분의 만약에 뭐 5의 n승 해놓고 an 얘가 알파래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여기는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5의 n 플러스 1하고 a n 플러스 1 있죠? 얘는 뭐가 될까? 그러니까 리미트 뒤에 있는 게 무슨 반항이죠? 일반항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한다면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 이런 약간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뭐 n 플러스 1일까? 이거겠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쪽은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됐니?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거 알 수 있을까요?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an 플러스 1분의 an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막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꾸는 그런 형태가 어쨌든 3월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포커스는 이거다. 이런 식에서 무조건 이거라 그랬거든요. 아는 부분을 만드는 거라 그랬거든요. 돼요? 아는 부분.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쪽에 AN 있죠. 오케이? 인정?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그냥 써. 3의 n승 플러스 1분의 5의 n승 곱하기 무슨 n이죠? AN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해가니? 그죠? 자, 그 다음 봐봐. 그럼 곱하기라고 쓰고요. 이쪽에 AN 플러스 1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 무슨 수죠? AN 플러스 1 분모 쪽에 있을 거면 두 개의 자리를 뭐 하면 될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자리 바꾸면 아마 여기서 이런 조건까지 있을 거야. 알파가 0이 아니란 조건까지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조건이 있다는 거 되게 친절한 거야. 왜? 역수를 취해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역수를 취해. 그럼 여기는 5에 n 플러스 1 곱하기 a n 플러스 1 분의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리미트 뒤에 식을 바꾸는 건 내 맘인데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내가 원하는 건 a, n하고 a 뭐 플러스 1만 있으면 돼요? n 플러스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 이쪽에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a, n이 있고 이쪽에 a, n 플러스 1이 있지 않니? 그쵸? 아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조건. 그럼 나머지는 다 죽여버릴 거니까 곱하기 여기는 이쪽에 얘를 죽일 거면 5의 n승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되니? 그럼 얘가 죽겠죠? 그럼 이거 분해. 자 이쪽은 얘를 죽여야 되니까 3의 n승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면 끝날 거란 얘기죠. 되니?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얘도 죽여야 되니까 이쪽 밑에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분의 이쪽은 5의 n 플러스 1승이 이렇게 있으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는 그냥 알파로 수렴을 했고요. 돼요? 얘는 뭐 플러스 1로 수렴하는 거죠? 아 얘도 그냥 뭘로 수렴하는 거죠? 이놈의 역수였죠. 여기 역수가 얘 아니니? 그쵸? 바꿨잖아 이거를. 그죠? 그럼 얘가 뭐분의 1일까? 알파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좀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5의 n승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고요. 자 이쪽은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에다가 이쪽은 얘는 5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근데 얘가 무슨 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얘가 이제 이게 무한대니까 오지게 클 거 아니야? 그럼 1 정도 더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되니? 그럼 여기는 이게 3 곱하기 두 개를 곱하니까 15의 n승인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똑같은 거니까 자 이쪽은 플러스 1이면 5 곱하기 15의 n승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이거 전체가 몇 분의 5로 수렴할 거냐면 3분의 5로 수렴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뭐 어차피 얘네들은 사라지는 거고요. 남는 건 3분의 5만 남으니까 결국은 이 극한값은 얼마다? 3분의 5가 된다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나오면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긴 하거든요. 두 가지긴 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합시다. 수열의 극한의 계산. 이제 요거를 직접 할 건데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하던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그냥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쪽은 수렴이 전제입니다. 수렴. 무조건 수렴이 전제다.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사칙 연산 하고 뭐 실수대 이게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 분모만 0이 아니면 돼요. 분모만 0이 아니다. 분모만 0이 아니면 끝난다 이렇게 돼요. 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 n이 알파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bn 같은 경우는 베타로 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느낌이 되겠죠.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p가 되고 a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되고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b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한꺼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pan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쪽은 bn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수렴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얘가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치환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되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계산의 편리성에 따라서 뭔가 식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결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식이 보이면 얘를 두 개로 나눠줄 수도 있고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결합하는 게 좀 편하면 얘를 결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반드시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를 더하거나 뺐을 땐 반드시 발산하니까 확실한 어떤 형태 중에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니?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배수관계. 배수관계는 이거죠. 리미트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리미트를 썼을 때 그런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합시다.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에서 이제 이렇게 딱 쓰는 거죠. AN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BN하고요. 이거 CN이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랬을 때 이거는 두 개가 아는 거고, 아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거고요. 그 다음 모르는 거야.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르는 어떤 수열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되고 똑같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보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쪽은 an 그 다음에 리미트라고 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두 개 같은데 알파로 간대요. 얘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무슨 위치 정리예요? 샌드위치 정리, 그죠? 샌드위치 정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리미트를 붙였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an하고요. 리미트를 썼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bn이고 리미트를 쓰고 n이 무한대로 가고 cn이라고 썼을 때 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열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틀을 씌우면? 리미트를 씌우고 뭐 할 수 있다?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무슨 호가 생겨요? 등호가 생겨요. 되니? 대소관계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이게 좀 다르다고 쳐도 얘는 등호가 없다고 쳐도 리미트를 붙이면 같을 수 있다까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리미트가 붙으면 등호가 생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샌드위치 정리까지 되는 거긴 한데 잠깐 좀 볼래요? 좀 넘어가서 자 뒤쪽에 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거든.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그 20번 있죠. 20번을 좀 볼래요? 20번? 20번이랑 22번 이제 이런 걸 좀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내신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20번 보면 누가 봐도 약간 비슷해 어차피. 그럼 여기는 2n 제곱 빼기 3이야. 그 다음 이쪽은 an이고요. 여기가 2n 제곱 플러스 3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 자 이랬을 때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sn 값 구하래요.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an에서 무슨 n을 쓰는 거예요? sn을 쓰는 거죠.
돼요? 그 원래 샌드위치 정리면 이걸 다 해서 이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SN은? 오케이? 다시 말하면 SN을 구할 거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얘는 이거죠. 결국은 SN을 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서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 2K 제곱 빼기 3이라고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이쪽은 2K 제곱 플러스 4라고 쓴다는 이야기죠. 돼요? 짜릿하지 않겠니? 다 구하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그냥 뭐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쓴다고 치면 샌드위치 정리의 특징은 왼쪽을 쓰나 오른쪽을 쓰나 결국은 어때요?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샌드위치 정리는 뭐다? 샌드위치는 그냥 마음에 드는 한쪽만 쓰시면 돼요. 한쪽만 써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써 이렇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6분의 가 되고요.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빼기 3n이 되겠죠.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거나. 그럼 여기는 이거 약분하면 3이니까 딴 건 다 필요 없고, 이게 딴 건 모르겠고 3분의 2 n 3승으로 출발하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은 소중하잖아, 그죠? 언제 이걸 다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가 나오면 그냥 한쪽만 가지고 써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나왔다는 이야기야. 돼요? 아니면 너는 하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가 나오면 한쪽만 가지고 쓰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도 어차피 3점짜리기도 하고, 21번 같은 경우도 루트라고 쓰고 9n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이게 그냥 이퀄이라고 쓰고 루트라고 쓰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돼요? 약간 야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 나오면 그냥 이 정도야. 그럼 여기 제곱하면 9n제곱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 이퀄 nan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이거 뭐야, 이쪽은 n제곱분의 an일 거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쓰게 되면, 뭐 아니면 an만 쓴다고 쳐도 an 이퀄 9n 플러스 n분의 4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무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없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알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알겠죠?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뭐냐, 계산을 하고 부정형을 살짝 하고 그다음에 등비수열 극한까지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뒤쪽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좀 쉬었다가 등비수열이랑 그거랑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퀘스트 겸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그거는 뒤쪽에 실전 문제 쪽에 있는 거, 실전 맛보기에 있는 거를 제가 따로 또 그 뭐야 프린트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제 그거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그걸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우리가 그 클리닉이 있거든, 클리닉.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클리닉이 있는데, 그게 내 기억에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근데 꼭 12시까지 다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문제 좀 풀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딱 가면 될 것 같아서 12시까지 안 해도 되니까 10시까지 오셔서 클리닉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 뭐지? 여기 자습실 하니? 너 자습실 하니?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습실 하면 잠깐 들렀다가 뭐 질문할 거 질문하고 문제 풀 거 문제 풀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까지는 안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너네가 만약에 내가 설문지를 이따 돌릴 건데 너네가 원하는 난이도가 있으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몇 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할게요.